할리우드 배우 리암 니슨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영화는 세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3040 세대들은 두말할 것 없이 테이큰 시리즈를, 요즘 세대들은 한국 영화 인천 상륙작전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2008년 테이큰을 개봉할 당시 리암 니슨의 나이는 56세. 스펙터클한 액션을 선보이며 악당들을 시원하게 때려잡는 모습은 나이를 실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죠. 그런데 리암 니슨을 블록버스터 액션 배우로 탈바꿈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리암 니슨의 인생을 바꾼 한국인들, 그리고 그의 유별난 한국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북아일랜드 출신으로 오랜 무명 생활 끝에 40대가 되어서야 배우로서 전성기를 맞이한 리암 니슨. 쉰들러 리스트, 미션, 레미제라블 등 리암 니슨 하면 떠올리게 되는 영화의 대부분이 액션과 무관한 드라마 장르의 영화였는데요. 실제로 리암 니슨은 테이큰의 성공으로 자신의 삶이 변했다며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에서 보내온 수많은 액션 영화 대본을 자랑하며 흐뭇한 심정을 표현하기도 했답니다. 액션 영화의 귀재로 불렸던 릭 베송 사단이 제작한 영화 테이큰의 제작비는 불과 3천만 달러. 프랑스 제작사인데다 저예산 영화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예 개봉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프랑스에서조차 별다른 성적을 거두지 못해 극장에서 사라지기 직전인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리암 니슨도 그의 친구이자 작가인 로버트 케이먼에게 이 영화는 비디오로 직행할 거야 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런데 프랑스도 미국도 아닌 한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헐값에 나온 이 영화의 판권을 사들인 한국 배급사는 별 기대 없이 국내 개봉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재밌다는 입소문을 타고 300만 명이나 관람한 것이죠. 당시 리암 니슨은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개봉 초기 조카들이 테이큰을 너무 재밌게 봤다고 흥분해서 전화를 한 것이죠. 프랑스에 사는 것도 아닌 내가 어떻게 그 영화를 봤냐고 묻자 조카들은 한국에서 봤다고 답을 합니다. 그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느낀 리암 니슨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의 놀라운 흥행을 시작으로 전 세계 영화 테이큰의 상영관이 하나둘 늘어갔는데요. 9개월 후에는 미국에서까지 개봉하게 되죠. 테이큰 1로 벌어들인 수익은 2,500억 원, 제작비의 10배 가까운 금액이었는데요. 속편으로 3편까지 제작돼 10억 달러의 수익을 거둬들이는 등 큰 인기를 누렸죠. 사실 영화 테이큰의 한국에서의 인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은퇴한 중년 남성이 납치된 딸을 찾아낸다는 설정도 그렇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수행하는 리암 니슨의 절박하고도 강한 아버지상이 한국인의 정서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죠. 게다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액션과 통쾌하고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가 무척 매력적이었고요. 널 찾을 것이다, 찾아내서 죽일 것이다 등의 리암 니슨의 명대사는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리암 니슨도 그 인기를 꽤 즐긴 것으로 보입니다. 토크쇼에서 팬을 위해 자동응답기 메시지를 녹음해주기도 했거든요. 한편 만약 이 영화가 한국에서조차 외면당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보니 아찔합니다. 이는 리암 니슨의 개인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스키 강습을 받다 사고로 중태에 빠진 그의 아내 나타샤 리차드스는 2009년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예기치 않은 사고로 아내를 잃고 슬픔에 빠진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한 것은 바로 영화. 그는 어느 때보다 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에 몰두하는데요. 리암 니슨표 영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통쾌한 액션 영화에 주로 등장하며 필모그래피를 쌓아갑니다. 아내를 잃은 후 10년간 무려 4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을 정도로 다작을 하는데요. 만약 영화 테이큰으로 이미지 변신을 하지 못했다면 이처럼 다양한 영화에 출연할 기회도 줄어들었을 테니 테이큰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영화 테이큰으로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은 리암 니슨이 테이큰2를 홍보하기 위해 한국을 찾아온 후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팬들과 긴 시간 인사를 나누고 사인을 해주는 등 남다른 팬 서비스를 펼치던 그는 짧은 일정에 아쉬워하며 한국에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가 첫 방한에서 받은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은 지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리암 니슨은 어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닭 속에 밥과 야채가 들어있었는데 김치와 함께 먹으니 너무 맛있었다고 밝히며 한국 음식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밝혔죠. 게다가 한국 영화 인천 상륙작전에 메가더 장군 역할로 출연을 승낙한 그는 제작진을 깜짝 놀라게 하는 행동을 했는데요.
세계적인 스타인 그의 스케줄을 고려해 미국에서만 촬영을 진행하겠다는 제작진에게 괜찮다며 직접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인데요. 자신이 맡은 메가더 장군 역할에 대해 리암 니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가더는 미국 역사상 오직 5명밖에 없었던 5성급 장군 중 한 명이었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총사령관을 맡았던 그는 한국 전쟁에서도 유엔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받았어요. 그는 훌륭한 군인이었고 타고난 리더였죠. 한국인을 사랑했으며 한국인을 위해 싸워 그들의 자유를 지켜내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메가더 장군에 푹 빠져있어요 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한국의 비극적 근현대사와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질문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한국과 북한의 미묘한 입장차까지 짚어낼 정도로 공부를 했다고 하죠. 한국에서 2주간 촬영을 하는 동안 리암 니슨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마음껏 먹고 한국 배우들과 교감하며 무사히 촬영을 마칩니다. 그는 한국 음식 중 특히 김치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스스로가 김치는 거의 중독 수준이다 라고 말할 정도죠. 그와 함께 촬영을 한 배우 정준호 씨도 함께 식사를 하는데 김치를 샐러드처럼 먹더라고 말하며 이어 술을 권하는데 안주로 또 김치를 먹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한국 김치에 푹 빠진 그가 영화 홍보차 일본을 찾았을 때 버럭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시사회장에서 한 일본 기자가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은데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한일 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리암 니슨은 침착한 표정으로 한국은 예의범절의 나라다 라고 짧게 대답합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별달리 코멘트를 할 것 없다는 속내를 감추고 최대한 애둘러 표현한 건데요. 눈치 없는 일본 기자들은 연이어 한국 음식은 왜 먹는지, 김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일본 김치도 먹어봤는지 등 질문을 합니다. 리암 니슨은 이번에는 좀 더 단호하게 답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늘 사람 좋게 웃는 그가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한국 음식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맛을 선물했다. 또한 한국 음식에서 한국인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고 답한 것과 동시에 김치는 한국 김치만 먹는다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죠. 리암 니슨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액션 배우들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테이큰 시리즈부터 인천 상륙작전까지 국내에서만 1,5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기록이 있죠. 그의 활약을 지켜볼수록 리암 니슨이야말로 한국인의 사랑을 듬뿍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김치 전도사이자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인의 에너지에 큰 힘을 얻었다며 다시 오고 싶다고 말하는 리암 니슨. 미국 배우들이 한국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져 영광이라고 말하는 그의 겸손함과 한국을 향한 애정에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